오늘의 부동산 이슈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극심한 침체를 보이고 있고 전세 가격이 급락하고 있어 역전세난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도권 입주 물량이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역전세난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 월간 주택가격 동향 통계에 따르면 10월 서울 아파트 전세 중위가격은 한 달 전보다 1.14% 내렸습니다. 특히 최선호 지역의 급락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84제곱미터는 최근 전세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절대적으로는 낮은 가격이 아니지만 지난 6월 기록한 가격과 비교하면 5개월 사이 전세 40%가량 폭락한 것입니다. 서울 집값 하락세가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바로 보러 가시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극심한 침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계약 만료를 앞둔 전세 가격이 2년 전보다 떨어진 사례가 전국에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재계약을 하면서 집주인이 오히려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역전세난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수도권 입주 물량이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간 전셋값 하락은 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이 컸습니다. 여기에 입주 폭탄까지 더해지면 역전세난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20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 역전세난과 주택가격 변화의 시사점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역전세난의 근본적인 원인은 금리 인상입니다. 2014년부터 시행된 전세자금 대출 제도는 세입자가 낮은 금리로 더 나은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수단이 됐습니다. 아울러 전세 시장의 유동성을 늘리면서 전세값을 끌어올렸습니다. 저금리 시기인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는 전세자금 대출이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해 주택가격 상승도 견인했습니다. 연구원은 그러나 고금리 시기에는 오히려 전세자금 대출이 부동산 가격 하락을 촉진, 역의 레버리지 효과로 집값 하락을 가속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하반기 주택시장에서 역전세난 발생은 입주 물량 증가에 따른 영향이라기보다는 전세자금 대출금리 인상에 따른 효과라고 분석했습니다. 문제는 금리 인상에 이어 입주 폭탄까지 덮친다는 점입니다. 연구원은 신규 주택 입주 물량은 보통 연말에 몰려있는데 2022년 연말부터 주택 공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라며 특히 서울 지역의 경우 서대문구 영등포구 등에서 아파트 입주가 예정돼 있고 이는 역전세난으로 인근 지역의 주택가격 하락을 촉진할 수 있다. 라고 내다봤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인천, 대구, 충남, 부산, 서울 순으로 입주 예정 물량이 많습니다. 특히 인천의 경우 전세가격 및 주택가격 하락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연구원은 덧붙였습니다. 매매 전세값이 크게 떨어진 서울 일부 지역, 인천, 수원, 세종, 대구 등에서는 역월세 현상도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세값을 돌려주지 못하게 된 집주인이 보증금 차액을 임차인에게 월세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역월세 현상은 2019년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입주장에서도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자칫하다간 보증금을 떼이거나 이사를 제때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만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부동산 R114 여경희 수석연구원은 최근 전세 대출이자 부담 확대와 깡통전세 우려 등으로 월세를 선택하는 임차 수요가 늘고 있어 소규모 및 구축 단지뿐만 아니라 아파트 입주나 과거 갭 투자가 많았던 지역에서는 2년 전보다 가격을 내린 전세 매물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라며 임차인들은 가급적 최근 전세 가격이 급격하게 내린 아파트에 입주는 피하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등 보증금 보호를 위한 조처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KB국민은행 월간 주택가격 동향 통계에 따르면 10월 서울 아파트 전세 중위가격은 한 달 전보다 1.14% 내린 5억 9,966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위가격은 전체 주택을 가격순으로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 값을 의미합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중위가격은 2020년 상반기 4억 원대에서 작년 2월 처음 6억 원을 돌파했고 9월에는 6억 2,680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러다 작년 10월 전세 대출 중단 등에 따라 하락세로 전환한 끝에 6억 원 벽이 깨졌습니다. 전세 중위 가격이 6억 원 밑으로 내려온 것은 작년 2월 5억 9,739만 원 이후 1년 8개월 만입니다. 특히 최선호 지역의 급락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서울 강남권 전세 가격은 그야말로 추풍낙엽입니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84제곱미터는 최근 14억 원의 전세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절대적으로는 낮은 가격이 아니지만 지난 6월 기록한 역대 최고가 22억 원과 비교하면 5개월 사이 전세 40%가량 폭락한 것입니다. 이 아파트는 호가 13억 원짜리 전세 매물이 여러 개 나와 있어서 가격은 더 떨어질 전망입니다. 인근 다른 단지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반포자이와 마주보는 레미안 퍼스티지 84제곱미터는 최근 호가가 14억 5천만 원까지 내렸습니다. 올해 기록한 최고가 23억 원과 비교하면 10억 원 가까이 내린 것입니다. 반포리체, 반포서밋 등 인근 다른 아파트 단지도 최고가 대비 7억 8억 원씩 전세 호가가 떨어졌습니다. 공식 통계로도 나타납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조사에서 서초구 아파트 전셋값 변동률은 9월 마지막 주 마이너스 0.11%에서 지난주 마이너스 0.36%까지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전셋값 급락은 강남권 전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84제곱미터 전세 가격도 15억 8천만 원에서 최근 8억 원대로 거의 반 토막났습니다. 서울 외곽 아파트나 빌라 시장에서나 볼 수 있던 역전세가 강남 아파트촌에서도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경기도 최선호 지역도 전셋값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과천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서밋 84제곱미터는 작년 12억 8천만 원에 거래됐는데 지금은 7억 5천만 원의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성남 산성역 포레스티아 같은 면적은 9억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급전직하였습니다. 과천과 성남은 최근 신축 아파트 입주가 많아 전셋값 하락 속도가 가파릅니다. 신도시는 혼란 양상까지 펼쳐지고 있습니다. 검단 신도시가 대표적입니다. 검단은 올해만 1만 2천여 가구가 입주하는데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경쟁적으로 보증금을 내리면서 전세 가격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 입주 예정인 검단 신도시 2차 디에트르더일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전세 매물이 보증금 1억 9천만 원에 여러 건 나와 있습니다. 전세대출 금리가 7%대에 육박하면서 늘어난 이자 부담에 전셋집을 찾는 사람이 사라지자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집주인들이 경쟁적으로 호가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 공인중개사는 주변 주요 재건축 단지의 이주가 마무리되면서 전세 수요가 줄어든 상황에서 대출금리까지 가파르게 올라 전셋집을 찾는 사람 자체가 거의 없다 라고 했습니다. 투자 심리도 한몫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현금의 가치가 올라가자 자금 여력이 있더라도 전세 보증금으로 목돈이 묶이는 대신에 월세 내는 걸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전세 가격 하락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부동산 시장 한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전반적으로 입주 물량이 많아서 내년 봄 이사철까지 전세 약세가 지속될 전망이라며 외곽 지역에선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깡통 전세 피해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서울 집값 하락세가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간신히 내 집 마련을 한 김 씨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까지 합하면 한 달에 300만 원이 대출원리금으로 나갑니다. 간신히 마련한 내 집인데 자고 일어나면 뚝뚝 떨어지는 집값에 막막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따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매수세가 위축된 가운데 부동산 시장 하향 조정 전망까지 확산하면서 매매 시장 자체가 얼어붙은 영향입니다. 부동산 시장 둔화 속에서도 탄탄한 수요층을 바탕으로 굳건하게 유지되던 서울 집값조차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올 11월 둘째 주에 전주 대비 0.46% 급락했습니다.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대 하락폭입니다. 올 6월 첫째 주 0.01% 감소한 후 9월까지는 주간 하락폭이 0.20% 이하였지만 지난달부터 낙폭이 2배 이상 커졌습니다. 중저가 아파트가 모여있는 노원구 마이너스 0.74%, 도봉구 마이너스 0.67%, 강북구 마이너스 0.63%의 낙폭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금리 인상 기조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급매물만 가끔 문의가 있을 뿐 이 같은 시장 악화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평형이라고 불리며 상대적으로 매물이 많은 84제곱미터의 경우 급매나 급급매가 잇따라 나오면서 하락폭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트리지움의 경우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는 이달 중순 18억 3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불과 6개월 전인 올 5월 19억 1천만 원에 거래된 전용 면적 59제곱미터보다 8천만 원이 낮은 수준입니다. 이은영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른바 국민평형은 똘똘한 한 채로 인기를 끌어 금리 인상기에 진입하기 전까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집값이 올랐다 라며 금리 인상의 여파가 커지면서 아무래도 집값이 떨어지는 속도가 더 두드러지고 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서울과 과천, 성남, 하남, 광명 등 수도권 5곳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을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풀었지만 얼어붙은 시장을 녹이진 못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만 한국은행이 6차례나 기준금리를 올린 영향이 큽니다. 오는 24일에도 추가 금리 인상이 점쳐지고 있어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받아 집을 살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건축 최대호조차 가격이 10억 원 가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잠실 주공아파트 5단지는 지난달 19억 85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지난해 말 최고가였던 28억 7천만 원에 비해 9억 6,150만 원 낮아졌습니다. 서울 공덕동에 있는 한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원금까지 갚으면 한 달에 은행 대출 원리금으로만 200만 300만 원씩 내야 한다는 하소연이 줄잇고 있다 라며 물가까지 치솟고 있어 일반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시세만 확인한 뒤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말했습니다. 불어난 대출이자 부담 탓에 제때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경매 시장에 매물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내년까진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 알백14가 내년 상반기 주택시장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5.36%가 내년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1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이슈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원래 분양가에 비하면 뭐 아직도 비싼 것 같은데. 비정상의 정상화.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되려면 부동산 불패가 한번 박살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희생이 크겠지만 어떻게 해서든 무리해서 집장만 해야 한다는 인식은 꼭 바뀌었으면 한다. 집은 많은데 아직도 너무 비싸다. 반포자이가 원래 14에서 15억이었는데 무슨 전세 가격이 집값을 넘었네. 작업해서 올린 가격은 모래성일 뿐. 20억짜리 사놓고 한 달 200-300 나간다고 징징거린다고? 결국 투기 심리를 제외하고 나면 실거주 용도로는 도저히 그 가격대에 효용이 안 나온다는 것. 그럼에도 사놓고 허덕거리며 죽겠다 하는 건 실거주 목적에 맞는 부동산이 아니라 투기 목적으로 샀다는 건데 이걸 국가가 나서서 도와주는 게 맞는 건가? 다른 투자와 투기도 손실 보전을 국가가 할 셈인가? 작년 이맘때쯤 진짜 반포 부동산 보러 다니는데 상투 잡으라고 아주 들들 볶던 부동산 업자들 생각남.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순식간에 10억씩 올랐는데 그걸 사라고 등 떠미는데 미칠 지경이었음. 매매가 14억이 아니라 전세가 14억이네. 더 폭락해라.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내야 한다. 여기까지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